근데 왜 보험사는 이거를 일반암 혹은 고해감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균상시국종에 걸린 가입자 환자분은 반반인 거잖아요. 유전자 재발 검사를 안 하면 보험사는 무조건 딴지를 걸어서 그렇죠. 네. 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네. 보험사는 보험금을 안 주는 쪽으로 주장을 할 거고, 네. 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걸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소비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분쟁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분쟁이고, 우리가 병리과가 진료를 보면 병리과 선생님 만나서 물어보죠. 의심된다는 것도 어디에 가까운지가 있잖아요. 네. 병리학적으로. 근데 그걸 임상 선생님이 아실까요? 피부과 선생님이 뭐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 아실까요? 몰라요. 병리학적으로 의심된다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기가 현명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정말 고도로 의심되고 정말 확진과 유사하게 의심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의심된다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2기와 가까운 게 있을 거고, 네. 4기와 가까운 게 이게 있을 거고. 병리과 선생님이 진료를 보면 거기에서 소견받으면 되겠죠, 소비자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니까 병리학적인 걸 다툴 거면 결국은 의료자분밖에 없어요. 이 의료자문에 대해서 본인께서 자신이 없으시면 이 분쟁을 시작하면 안 돼요. 저희가 정보를 드려서 뭐 방광암 같은 경우는 잘 대응하시면 보험금을 전문가 도움 없이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이거나 젊으신 분들은. 이 건은 아무리 보험 정보가 이렇고 이 청구권을, 이 분쟁을 이해하신다고 해도 실무와 관련된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무를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결국은 자문을 가야 된다. 임상 선생님한테 소견을 아무리 잘 받아도 자문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의료자문으로 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병리학적인 의료자문을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임상 선생님들은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병리과보단 많아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많죠. 근데 병리과 선생님들은 자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럼 보험회사가 가는 데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병리과 선생님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 소비자분들한테 얘기해 준다고 해도 알 수가 없죠. 전문가분들한테 당연히 맡기셔야 되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도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균상식육종만큼은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상해 같은 것들이야 뭐 의사 선생님 잘 만나시면은 뭐 장애 진단서도 잘 끊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지만, 질병, 특히 병리과 분쟁이잖아요. 이거는 임상 선생님이 C코드 부여해 주신다니까요. 세종 진단으로 체크도 해주세요. 소견서 써달라면 잘 써주세요. 자기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병리과라는 거죠. 병리과에서 의료자문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가진 않아요. 메디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의료자문을 시행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메디컬이라는 회사에서 가는 병원들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교수님이 정해져 있어요. 정형외과가 분쟁이 된다. 그럼 메디컬에 맡겼을 때 맡길 수 있는 병원들이 무수히 리스트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병리과로 맡겨야 되니까 병리과 리스트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선생님도 많이 부족한 게 첫 번째다. 그 선생님들이 보험회사 이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균상식육종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라면, 굳이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려고 자문 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정형외과면 여기 갔는데 안 나와. 그럼 2차 자문, 3차 자문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병리과 선생님들은 몇 분 안 되시는데, 혹시 자기가를 치료했던 병원이 있으면 치료했던 병원도 빠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한번 자문했던 병원이 있으면 또 그것도 빠져야 되고,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게 없어요. 애초에 자문 들어갈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자라고 했어요. 보험 가입자는 주치의한테 의료 소견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험사가 인정을 안 해준 거잖아요. 일단 의료자문은 무조건 가요.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맞지 않아 그러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받죠. 그렇죠. 거기서도 안 되면 이제 소송 가는 거죠. 근데 이 제3의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다쳤어요. 어깨가 팔이 안 올라가. 나를 치료해줬던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료자문 넣어보니까 당신 치료 내역 잘 돼서 더 올릴 수 있대. 그렇게 해서 자문을 한번 넣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면 야, 뭔 소리야, 난 치료병원 의사가 여기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고 이게 맞는데, 그러면 이거 제대로 감정할 사람 하나 선정하자. 그러면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진료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어떤 게 맞는지. 근데 병리과는 애초에 진료를 안 해요. 어깨 다친 환자는
답답하면 내가 이 병원도 가볼 수 있고 저 병원도 가볼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나 지금 진짜 이거밖에 안 올라가는데 지금 다 올라간다고 해요. 막 그래서 여기 병원 가서 의학적인 근거도 마련해놓고 할 수 있는데 병리과는 진료를 보는 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인정 안 한다고 자기 슬라이드 들고 어디 들어갈 거예요. 가봐야 거기 병원 피부과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이견이 있어서 제3자를 지정하는 것도 결국은 의료자문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견이 다르면 제3자를 지정해서 감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병리학적인 분쟁은 감정을 갈 수가 없다. 환자가 진료를 안 보는 거는 감정이 아니라 자문이죠. 이 부분은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불리하다. 병리과가 진료를 보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걸 뭘 임상 선생님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임상 선생님 소견이 이러네 저러네 이러면 그 선생님은 코드 내려주신 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은 이게 병리학적 진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전자 재배열 검사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랑 치열하게 다투셔야 돼요. 관련 서류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고 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의료자문 갑시다 네 하고 동의했다가는 그냥 바로 면책,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C84 코드를 받으시고 균상식육종이라고 언급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전문가분들을 고용을 하셔야 돼요. 문의를 하세요가 아니에요. 고용하셔야 돼요. 돈을 받고 싶으시면. 손사님께서는 이걸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이에 가까워서. 네, 이쪽을 가까우신 분들은 못 받아도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해볼 때까지 해본 거잖아요. 전문가를 고용해서 내가 싸워볼 때까지 싸워본 거잖아요. 그러면 후회가 안 남죠. 균상식육종은 당연하게 암보험에 대한 취지를 보자고요. 암 진단비를 왜 줘요? 치료하고 이 사람 생명에 위협 있는 사람이니까 위로도 해줘야 되고 이걸로 이제 생활비도 해야 되고, 균상식육종 생활 다 해요.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 상태 이렇게 보면 광선 치료 받아요. 그냥 뭐 어떤 사람들, 우리 위암 대장암 환자들은 뭐 전이 되면 항암 치료 받아서 진짜 머리 다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균상식육종 환자분들 중에 얼굴이나 목, 두피에 발생하신 분들은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암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사망했다라는 보고가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광선 치료 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진단서 받아보니 암이래. 덜컥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범주에 있는 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이렇게 고액의 상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근데 왜 보험사는 이거를 일반암 혹은 고액암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림프암이 잡혀 있어서 C84를 좀 빼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들었으니 분쟁은 일어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입했으니 청구하는 거고. 제가 꼭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병리학적으로 문제라 대신 소비자가 병리 다툼을 할 수는 없고 자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판단이 안 서요. 지금 이 단계에 내가 이걸 동의하는 게 맞아? 이 병원 맞는 게 맞아? 이 질문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보험 분쟁은 심플하게 갑니다. 자문 가자. 오케이. 어디다 갈까? 어떤 거 물어볼까? 어떤 슬라이드로 할래? 유전자 갈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각 단계마다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보험 분쟁을 해보면요, 어떤 경우는요 말 한 번 잘해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말 잘못해서 보험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 지식이 많은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담당자가 고민하고 있을 때 공격해서 그걸 무너뜨려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큰 희열이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병리학적으로는 소비자분들한테 이거는 너무 어렵다. 저희한테 간호사 선생님도 선임이 됐던 경우가 있고요. 균상식육종으로. 의학적으로 저보다 많이 알죠. 보상 실무는 모르잖아요. 보험회사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선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균상식육종 진단 받으셨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선임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에 어떤 병변이 있는 거, 이거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보험금 받기 굉장히 힘든 암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선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